사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유명한 탈탈 털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예, 들으면 똑똑해지는 김여한의 경제확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냥 얼굴에 피곤이 나 피곤. 아니, 요 근래 잠 못 자서 좀 피곤하긴 한데요. 네. 이사님 보니까 되게 좋아요. 네. 아니, 제가 오늘 7시 반에 회사에 도착했는데 우리 의원님 차가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는 데서 막혀가고 일찍 오시는 거죠. 네. 예. 건강 잘 챙기시면서.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잠깐 점검하고 시작하는데 일단 오늘 주제는 한국 증시 최악이 금투세 때문이라고 잡았습니다. 이거 저희 발언이 아니라 굉장하신 용산발 한동훈 대표 발입니다. 네, 말이죠. 네. 한국 증시 얘기 금투세 자, 예를 풀게 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오늘이 아니라 8월 5일 여진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네. 정말 뭐 20년 만에 아니 몇 년 만에 2년 만에 증시 최악? 그러니까 2020년 금융 위기, 네. 아니 코로나 위기, 코로나 위기 때도 이렇게까지 안 빠졌는데 그 2배 이상이 빠진 게 엊그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 별 일이 없어 보이는데 아무리 미국에서 콜록하면은 한국이 감기 걸리는 독감 걸린다는 세상 우리래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일단 정말 증시 최악의 날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데요. 예. 코스피가 한 192조, 한 200조 정도 빠졌고, 나머지는 이제 코스닥 시장인데, 그래서 한 235조 원이 한순간에 날아갔다. 와닿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런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하루를 보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좀 반등이 있었지만, 이 사태가 이제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느 경제학자도 모른다. 하루 뒤의 일도 제대로 맞추는 경제학자들은 아무도 없다. 제가 자신 있게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윤 정부의 경제확신이요. 탈탈 털기로 한 경제확신 시간에 저희가 이 증시를 바라보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께서 그 부인께서 이렇게 뭐라고요? 기민한 대응을 휴가 중에 지시하셨습니다. 네. 이거 무슨 기시감. 그때 장마 때 뭐라고 하셨죠? 장마 때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 피해 대비를 한 줄 공문. 한 줄 공문. 그때 공문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상이 그래도 이 부처들의 구체적 그 좀 상황 정리를 할 수 있는 그 언급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거의 뭐 니네들이 알아서 해. 모르고 하는 짓이나 똑같다. 아무 말도 아닌 대잔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기민한 대응 했어요? 저희 궁금함은 기민한 대응을 뭘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기민한 대응 한다고 우리가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F4 이렇게 만나서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부총리 금융위원장 뭐 이렇게 F 만나서 한 게 뭐 있죠? 한 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한 것도 없고 발언이 더 재밌어요. 한국 증시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 이거 반응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반응해라 하면 반응하는 거 아니잖아요. 좀 웃긴 측면이 있죠. 사실은 일국의 경제 장관인데 이런 거 아닌가 싶어. 그런데 이 속에는 또 조금 제가 의미 부여를 만약에 더 하자면 일단 시장 신호를 한번 준 겁니다. 괜찮으니까. 괜찮다. 괜찮다. 그런데 그 실제 주식시장은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도 않았고. 그래서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는 시장 안정감을 주게 한 하나의 신호로서 말은 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또 정부를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신뢰가 있나?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돌아와서 근본적으로 일단 이렇게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짚고. 일단 그 이제
물가를 봐야 되죠.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지금 이게 이제 국가 채무한 거거든요. 네. 국가별로 지금 19년에서 21년도가 사실은 코로나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부양 정책 썼던 때예요. 돈을 많이 돈도 풀었다는 엄청 풀었죠. 그래서 미국 한번 보세요. 5,770조 원, 1,300원 기준으로 그렇게 풀었죠. 네. 대한민국은 그렇게 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 채무가 그렇게 늘지는 않았지만 일본 그리고 우리 경제 규모가 거의 좀 비슷하다는 오스트레일리아 조차도 저렇게 풀었고 캐나다가 우리하고 비슷하죠. 바로 밑에 네. 3배 풀었죠. 예. 돈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풀었으면 어떻게 되죠? 물가가 오르죠. 그렇죠. 돈이 넘쳐나니까 물가가 오르는데 그래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리고 시중에 있는 돈 푼 거를 다시 쪼여 오는 거죠. 네,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르게 이제 뭐 그 트럼프 행정부 그때 2조 2천억 달러. 네. 2조 달러면 3천조 되는 거죠. 예. 한 방에 3천조. 그다음에 9천억 달러 한 1조 달러 되니까 네. 지금 기준으로 1,400조. 바이든 정부 했을 때도 또 2조 달러 한 3천조 정도 이렇게 풀었는데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그때 우리 줬던 것처럼 한 4,500불 3,200불인가요?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만 원, 500만 원? 그 정도? 1인당. 그러면 4인 가족 기준 한 2천만 원 정도 엄청 나눠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100만 원. 아휴, 그거 주는 4인 것도 가족 100만 시끄러웠죠. 원. 예. 네. 그게 한도예요. 네. 한도. 미국은 1인당. 예. 예. 그래서 되게 정부가 조금 소극적인 정책들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소상공인들 손실 보상들 일본 같은 경우는 1억까지 해주고 막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죠. 네. 이렇게 돈을 사실은 유동성을 풀었어요. 그래서 네. 주가를 한번 보면 네. 나스닥 S&P 500 이렇게 보면 V자 있죠. V자.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V자. 된 거. 그렇죠. 네, 네. 거기가 금융위기. 아니 금융위기래. 코로나 위기. 예, 금융위기는 아주 먼데. 코로나 위기 때 V자. 네. 그 다음에 유동성 풀면서 사실은 유동성을 풀면 자산 가치가 올라요.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자산 가치가 쭉 올랐죠. 그 이후에 한번 조정 받았다가 네. 미국은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탄탄하게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래프가 예쁜 그래프예요. 네, 조정되고 네.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오고, 올라가고 예, 계단식이지만 네, 우리나라는 보면 V자하고 반등 이후에 반짝 올라가서 예, 그 예. 이후에 계속 조정 국면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 이후 사실은 윤석열 정부 성적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동그라미 바깥이 오른쪽. 지금 정부의 예. 성적표입니다. 네. 그래서 왜 저러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페드가 보면 예. 제가 이제 이 오래된 그 곡선 필립스 곡선 가져왔는데 들어본 이제 연방은행이 보는 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물가 지표 보고요. 물가 관리를 하는 데가 연방은행이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굉장히 그래서 소비자 중요한. 이제 여러 가지 지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PPI 공급자 물가 네, 지수, 네. 그다음에 GDP 디플레이터, 뭐 통화량, M2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물가 지수를 보고요. 네. 그다음에 보는 게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실업률이 왜 미국에서 중요하냐면 실업률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실업률이 올라가면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자가 없는 거예요.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네네. 이제 노동을 구매하는 수요가 적다는 거죠. 적다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 올라가면 임금 하락이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도 임금 하락 때문에 떨어진다. 실업률이 내려오면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탄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 상승되고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다. 이게 그래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반비례 곡선이다. 그렇죠. 사실 맞지 않는 경우들도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최근에 미국 그 IT 발전에 따른 경제 성장 과정에서는 필립스 곡선이 잘 맞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네. 저 실업률 잘 봅니다. 네. 그래서 노동 시장이
어떤지.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게 사실은 실업률이 시장 기대치보다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리세션의 초입 아닌가? 경기 침체 초입 아닌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국발 R 공포라고 그렇죠. 기사에 나오는 그 R이 네. 경제 위기에 네. 대한 경기 침체죠.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위기의 전초전이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리세션 하면 네. 이제 경제학적 정의가 뭐냐면 실질 GDP가 2분기 연속 하락하고 네.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실업 증가하고 네. 실업 증가는 아까 필립스 곡선에서 이제 설명드렸죠. 기업 이윤 축소되고 파산이 증가하고 네. 이게 경기 침체가 이제 또 심하면 불황이라고 그래요. 디프레션. 일본 같은 경우 장기 불황 얘기하잖아요. 네, 네. 경기 침체가 되게 심하고 오래간 경우. 네. 그리고 그래서 08년 09년 아까 제가 금융위기 말씀드렸잖아요. The Great Recession이라고 이게 불황인데 네. 지금 이제 그 미국 경기 침체 R 우려에 따른 주시장 폭락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첫 번째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매우 악화됐다. 네. 갑자기. 예. 그리고 제조업 PMI는 구매자 지수라고 뭐 여러 가지 뭐 기준들이 있는데 재고도 보고요. 그다음에 공급자, 납기 이런 것도 보고 신규 주문도 보고 기업 활동도 보고. 그래서 저번에 나온 게 50 그러니까 제조 PMI 50 이상이면 경기 호황이고 네.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인데 시장 기대치보다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50 미만으로. 8월 1일 발표된 게. 네, 8월 1일 발표된 게. 그런데 그 다음 8월 5일 발표된 비제조업, 서비스업. 그거는 또 좀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조금. 예. 근데 이제 아까 그 실업 필립스 곡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실업이 시장 기대치보다 매우 안 좋게 나왔잖아요. 실업 증가. 네네. 근데 이제 주식 시장 그 이제 뉴욕 주식 시장에서 증권업계가 주로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3회 법칙이라고 해서 예. R을 그러니까 리세션을 이제 그 진단하기 위한 네네. 전초 지수를 저걸로 봐요. 아,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어떤 징후를 저거로 본다. 저걸로 이제 이거는 경제학에 공인된 뭐 이제 학설은 아닌데. 3회 법칙 좀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최근 3개월의 실업률이 예. 실업률 이동 평균. 네. 이동 평균은 이제 올해 지금이 8월이죠. 그러면 7, 6, 5 세계 평균. 네네. 올해 이번 달이 9월이면 8, 7, 7, 6. 예, 이렇게 이동 평균치가 네. 석 달 이동 평균치가 직전 12개월 동안에 기록했던 최저치보다 0.5% 포인트 높으면 경기 침체 전조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는데 0.63이 나왔어요. 아. 저게. 그래서 시장 기대치보다 너무나 실업률이 너무나 높게 나와서 이게 아래 전초 아닌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이제 그 엔화 자금들이 네네. 일본에서는 초저금리 시대가 정말 한 거의 20년 가까이 지속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엔화 초저금리 대출을 받아서 네. 그 비싼 이자 거기에 다 투자를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낮춘다라는 얘기를 했고 최근에 일본도 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그럼 네. 그 마진폭이 줄어들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걷어들이는 그래서 청산이라고 그럽니다. 네, 네. 트레이드 자금 청산이라고 하는데 그 자금들이 좀 청산된 부분이 있고 이제 이스라엘, 예. 중동 이 문제 이제 불안정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경제학자들 중에는 사실은 좀 논쟁적인 네, 부분이 네. 있는데 지금 AI가 과연 수익이 제대로 나나? 와, 개미들 지금 4원에 몰빵했을 텐데. 그러니까 다 몰빵했는데 그래도 미국 시장 아까 그 제가 주가지수 S&P 500도 그렇고 예.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정도면 되게 탄탄한 시장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게 AI 거품이지 않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네. 지금 현재까지 지금 AI 가지고 계속 꿈만 가지고 온 거 아니야? 실제 현실화된 게 뭐가 있지? 네, 인텔, 애플, 물론 뭐 곳곳에 좀 영업이익 난 것들은 있지만 인텔, 애플, 엔비디아, 뭐 그렇죠. TMC, 저 뭐죠? TSMC, 예. TCMC. 예, 회사 대만, 이름이 예, 대만. 예.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실제 제조업체고 네, 네. 제조업체가 아닌 일종의 그 이제 반도체 제조업체고 네. 저 AI 쪽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라고 얘기들은 하는데 네, 네. 아직 구체적으로 이 산업 부분을 제대로 열었나 열고 있나 네, 네. 예전에 포드의 그 역사를 보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자동차 산업이 이끌었던 것처럼 네, 그 네. 정도 되는 건가? 그 경제학자들의 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정도는 일단 의심, 의혹, 논란. 네, 네. 3번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 네. 1번, 2번은 굉장히 사실 중요한 지표. 지표들이죠. 지표가 지금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4가지 정도가 네. 작동을 해서 네. 와, 근데도 세상에 그 코로나 시기에도 저 정도였는데 한꺼번에 그냥 엄청난 그렇죠. 숫자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사실 경제는 저는 90%는 쉽니다. 그렇죠. 예. 심리 게임이지. 그래서 내가 경제가 좋아. 우리 가정 수입이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계속하면 네. 돈을 씁니다. 네, 네. 계속 씁니다. 네. 그런데 경제가 안 좋아. 우리 집 수입이 안 좋을 것 같아. 이러면 지갑을 닫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편적인 시장 심리로 작동이 되면 네, 네. 투매도 일어나고 그렇죠. 혹은 집중적으로 매입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더 심한 시장이 주식시장이다. 아니 그래서 네. 최상무 부총리가 네. 뭐 시그널을 우리 연준이 의장 정도 되는 양반이 한마디 딱 하면은 네, 네. 뭐 이런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네. 한국 증시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 네. 신뢰가 없죠. 신뢰가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네. 이제 미국 시장이 네. 저렇게 변해서 한국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 시장 자체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 여파 때문이 아니라 그 시장이 폭락함으로 해서 더군다나 우리는 환율도 또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오밤중에 잘 때 거기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국민들 소액 투자가들부터 우리가 개미라고 표현하는데 서학개미들 뭘 조심을 해야 될까요? 이제 서학개미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예. 일단 첫 번째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왜 국내 주식시장이 신뢰를 잃었을까? 왜 국내 주식시장을 떠날까? 예. 여기에 근본적인 퀘스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그리고 조금 더 시장 투명성이 있는 차라리 미국으로 가자. 맞아요. 예. 그런 거죠. 이제 이런 거잖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몇 가지 드리면 저는 뭐 저 용산이나 뭐 한동훈 대표나 뭐 금투세 우리 도입하지도 않았어요. 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다 금융 투자 소득이 있어요. 우리 세금 냅니다 거기 지금. 그러면 아니 미국 시장 떨어진 게 그러면 이미 거기는 도입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하는가요? 그건 말이 지금 진짜. 경제 전문가들이 다 금투세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미국 시장이 금투세 때문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국민을 좀 바보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어리석다. 예.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제가 국내 떠나는 이제, 이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문제.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엘리엇 국가 이제 투자자 소송 문제가 이제 불거졌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엘리엇한테 1,300억 원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어요. 국자 투자자 소송에서 이겼어요, 엘리엇이. 네, 네. 그때 왜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회장,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게 다 국정 개입을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도와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주주를 위해서
합병 비율 맞추고 이랬다는 게 다 재판 결과를 통해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때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지용에게 사실 유리하게 이 합병이 이루어진 거고 국민연금 아무 말도 안 한 거고 묵인해 준 거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삼성물산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어땠을까요? 손해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눈 뜨고 손해 본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저 두산도 두산. 아우. 밥캣입니다. 원래 맞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밥캣 지분을 예, 가지고 예, 있는데 예. 그걸 떼어다가 이게 두산 밥캣이요. 되게 탄탄한 회사거든요. 두산 밥캣은 주로 어떤 회사냐면 그 중장비 큰 거 말고요. 그 소규모 그러니까 그 지게차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매해 1조 원씩 영업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에너빌리티에서 떼가지고 어디다 넣냐? 로보틱스 두산의 로보틱스 그쪽 자회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합병도 맞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산 밖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죠? 아니 그 두산 로보틱스는 사실은 이제까지 한 번도 흑자를 내본 회사가 아닙니다. 예. 어떻게 그것도 규모도 작고 그런데 그 회사의 자회사로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냐? 이렇게 합병하면 대주주한테 유리한 거죠. 예. 그 뭐 이제 두산 문제 요즘 시끌벅적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뭐 우리 시청자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한 거 있잖아요. 원래 LG 화학의 주들은 그 화학 안에 2차 전지가 있기 때문에 그 LG 화학을 투자한 거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에너지 솔루션 딱 빼서 상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가치가 희석돼 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LG 화학에 투자했던 주주들은 그냥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원래 카카오 투자를 했는데 자꾸 쪼개요. 회사를 쪼개서 그걸 또 상장시켜요. 예. 그러면 본질적인 그 기업 가치가 기업 가치가 이제 낮아지는 거고 예. 또 오너 리스크의 아주 그 고질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남양유업 네. 사태. 결국에는 소비자가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남양유업 사태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게 예. 어떤 거냐. 지배구조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특히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가 네. 되게 이제 그 후진적이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조금 담아가지고 온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시장에 불신을 초래하는 많은 일들이 네. 그냥 눈 백두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네. 개미들이 서쪽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투명하지도 않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이게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정부가 아니고 예. 박근혜 정부 그때 국정농단 그 사태에서도 보듯이 그냥 뇌물 받고 그 특정 개인 대주주를 위해서 정부 그 국민연금공단 이런 네, 데들이 네. 복무를 해준 거잖아요. 예. 그러면 개인 투자는 누구 믿고 투자를 하겠어요. 그래서 실제 저는 이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중요한 그 질서 예. 혹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지배구조의 네. 투명성 확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몇 좀 의원들이 이제 상법 개정안 네, 이런 네. 것도 내고요. 네. 그다음에 개미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밸류업 네. 입법 하겠다고 지금 요거 핵심이 뭐예요? 상장회사 이제 특례법인데 네. 진짜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려면 그 이사들이 있잖아요. 네. 이사들이 그 회장 눈치 보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들을 그 투자자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이익을 고려할 수 있도록 네. 충실 의무 를 이제 좀 고쳐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립이사, 네. 사회이사라고 그러는데 이걸 완전히 독립된 이사. 사회이사 맨날 거수기라고. 네, 그래서
독립이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네, 네. 이사회 구성 중에 3분의 1 뭐 그리고 이제 감사위원 될 이사 뭐 여기에 대한 기준들 좀 높이는 거 그다음에 집중 투표제 이게 다 주주들 위한 거거든요. 예, 투자자들 예, 위한 네.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전자주총하고 현장주총을 좀 병행하는 거 이런 좀 실무적인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언제쯤 네. 발의하셔요? 상장회사 특례법은 지금 이제 서명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서명 받고 저도 사인했고요. 네. 김남근 의원하고 우리 이제 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좀 조만간 입법 발의가 될 것 같고요. 5분 남았는데요. 네, 네. 재미있는 댓글 있습니다. 네. 이분 민수님이란 분이요. 네. 경제학생 처음에는 솔직히 좀 지루했는데 네. 매주 꾸준히 나오시니까 김 의원님 말투에 적응됐나 봐요. 요 앞서서요 기재부 장관으로 네. 뭐 조금 분위기 좋았습니다. 네. 그 사실은 네. 개미 투자가를 소액주주 보호한다는 얘기 정말 네. 맨날 나와서 사실 네. 그 말 자체도 별로 신뢰가 안 가요. 네, 그러니까 네. 요 법안 발의되면 네.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해서 네. 실제 어떤 측면에서 이 법이 가면 네, 네. 도움이 되는지 한번 또 네. 공부하는 시간 갖기로 네, 하고 네. 자 마무리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왜 난데없는 홍두깨 같은 금투세가 한국 증시에서 튀어나왔는지 네, 한동훈과 우리 윤석열 용사는 좀 우리 국민을 너무 정말 알려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금투세에 대한 우리 주식 투자자들, 개민 투자들이 이제 반발이 많은데 예.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한국 증시를 이렇게 탈출을 시도하냐? 아까 제가 지배구조 문제 얘기했듯이 사실은 시장의 투명성, 네. 그리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좀 잘 설계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사실 금투세도 뭐 미국도 이미 하고 있고요. 일본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정말 그 큰 손들이 우리가 그 알바 뛰면은요 135만 원 한 달에 딱 벌잖아요. 네. 그다음에 근로소득이 얼마 뛰는지 아세요? 얼마 뛰더라? 3.3%. 3%? 네. 3.3%. 150만 원 벌어도 3.3% 네, 네. 근로소득이 뛰거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50억 미만으로 네. 한 1,000억 정도를 움직였어요. 네. 20개 종목으로. 한 200억 수익 냈어요. 네. 세금 얼마 낼까요? 금투세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몰라요. 세금 한 푼도 안 냅니다. 지금 5천억 미만인가? 아니, 얼마? 50억 미만. 50억 미만. 한 종목당 그러니까. 50억 미만. 네, 맞아요, 맞아요. 49억 9,900원 예. 까지 투자를 해서 20개 종목을 움직였어. 그럼 한 2천억 정도 움직였어. 5, 4, 20. 아니, 2천억 그 정도면은 개미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금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본시장에 사실 조세 중립적인 게 사실 위배되고 있고 그래서 네. 우리가 선진 글로벌 스탠다드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금투세 이제 도입하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이게 엄한 사람 잡고 따귀 때리는 격입니다, 진짜. 예, 제가 뭐 뒤에 엄한 사람 붙잡고 따귀 때린다. 집에 불났는데. 예? 네, 네. 재미있는 비유인데. 네, 네. 자, 시간 거의 다 돼가요. 네, 네.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가고 있고 끝나면 아마 이런 주요 정책에 대해서 뭔가 네. 입장 발표가 있고 의원마다 조금씩 좀 온도차는 있으나 어쨌든 당론으로 뭐 정해지겠죠. 네. 네. 그때 한번 좀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네. 네. 오늘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예. 나라가 재벌 지킴이라는 게 너무 슬퍼요. 국민 좀 지켜주지. 그러니까. 재벌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재벌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모두 다 지켜주면 좋겠어요. 특히 개미 투자자들 보호를 위해서도 시장의 어떤 근간, 네. 원칙, 투명성, 이 질서를 잘 잡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영원 생각 한마디는? 그래서 아까 네. 얘기했잖아요. 용산 주가 폭락이 금투세 때문이냐? 집에 불났는데 어문 사람 붙잡고 지금 따귀에 때리는 거거든요. 아직 네. 도입도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경제 무능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용산 네. 경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밀한 대응을 지시한다고 그게 대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미 심리, 국민들의 맞습니다. 마음은 굉장히 불안하고 신뢰가 떨어졌고 네. 신뢰부 회복부터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환 의원님, 네. 우리 오늘도 공부를 조금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아서 그렇게 뿌듯합니다. 이 아침. 필립스 곡선도 공부하셨어요. 필립스 곡선. 30년 전에 들어봤던 거. 자, 여러분, 경제학신이요.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시고요. 네. 매주 목요일에 8시 반에 시작합니다. 네. 다음 주 8월 15일은 예, 광복절이라 한 주 쉬어갈게요. 고맙습니다. 근데 8.15 앞두고 네. 무슨 그러니까 정말 독립기념관 독립기념 관장 예. 라이트 가하고 화동만 네. 하는 저 모양 되고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왜 꼭 이렇게 중요한 날 이런 일들이 더 벌어지는지. 자, 의원님 또 후원 요청도 한번 하시지요. 쑥스럽습니다. 자막에 좀 후원 계좌 우리 좀 메디치 올려주시고. 미디어 경제학신 구독 좋아요 네.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일사는 김영환입니다. 아 진짜요? 일사는 김영환 김영환입니다. 이렇게 치면 네. 제 유튜브 채널도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좀 재미있는 것도 있습니다. 와서 많이 구경해 주십시오. 일사는 김영환, 네. 그 다음에 김영환의 경제왁싱 둘 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끊임없는 창고가 있으니까 이 정부가 특성이 그래요. 무한대로 제공해줘. 8시 50분부터 네. 30분 정도 매주 화요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김영환이 탈탈 털어드립니다. 이 정도는 파셔야죠. 확실히 파헤치겠습니다.